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트레이딩팀 K-웨일즈. 이번 영상은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편입니다.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캔들의 종가 평균치의 기준을 이은 선으로 기간이 짧을수록 이동평균선은 민감하게 움직이고 기간이 길수록 둔감하게 움직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기간으로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인 바이낸스 기본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 이동평균선은 7일, 25일을 칭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은 99일을 나타냅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MA와 EMA의 차이점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MA 또는 MA라고 불리는 단순 이동평균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의 캔들의 종가 평균치를 기준으로 이은 선을 뜻하고, EMA는 지수 이동평균이라고 뜻하며 종가를 수집하는 것은 MA와 동일하나 최근에 마감된 종가에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MA와 EMA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표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돌아와 이동평균선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동평균선은 추세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승 추세, 반대로 하락할 경우 하락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혹은 하락하는 차트에서 특정 이동평균선은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긴 기간 동안 지지 혹은 저항을 해주었던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차트는 추세가 반전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방향으로든 가격을 표현한 캔들이 이동평균선과 멀리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은 과거 데이터로 계산되기에 추세 수능, 후행지표라고 불리며 신호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동평균선의 지지저항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단 하나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차트 용어에서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교차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매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때 거래량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거래량 증가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고 결국 강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데드크로스는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제로 약세장으로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합니다. 진짜 골든크로스는 상승하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밑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데드크로스는 하락하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밑으로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진짜 크로스는 장기와 단기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동일한 상황에서 교차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속임 신호인 가짜 골든크로스와 가짜 데드크로스는 하락 상태에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하는 것과 상승 상태에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밑으로 하향 돌파하는 것으로 각각 표현됩니다. 즉, 가짜 크로스는 장단기 이평선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교차가 나타납니다. 이론상인 부분을 통해 설명드린 것인데, 진짜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짜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 매매에서는 가짜 크로스들도 강한 거래량이 터질 경우에 정석의 모습이 아니지만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은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멀어지는, 즉 이격이 커지면 다시 붙으려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골든크로스가 나오며 급등을 준 후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좁히기 위해 횡보로 기간 조정을 주며 이동평균선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기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가까워지자 재차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듯 이격이 커지면 다시 돌아오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볼린저 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이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단선, 중앙선, 그리고 하단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중앙선은 볼린저 밴드의 기준이 되며 수치는 이동평균선을 나타내고, 상단선과 하단선은 각각 중앙선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의
표준 편차 곱하기 2에 해당하는 값을 더한 선과 뺀 값을 표시한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종목의 가격이 전체 표본 중 95.4%는 밴드 내부인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해당 가격 캔들이 다시 밴드 내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나 가격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전 차트에서 활용성을 보자면, 캔들의 움직임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또는 하단을 찢을 경우에는 해당 차트의 프레임에서 과매수 또는 과매도가 된 상황을 뜻합니다. 이동평균선에서 말씀드린 캔들과의 이격도처럼 볼린저 밴드 또한 밴드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다는 것은 추세가 나오기 전에 나온 형태이며,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친 후 가격 변동이 나올 것을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하락 추세일 때 중심선은 저항선이고 하한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일 때 중심선은 지지선이 되고 상단선은 저항선이 되어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상승과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 중심선이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 되며 상단은 저항이, 하단은 지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매수 매도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프레임의 차트만을 보는 게 아닌 상하이봉의 차트도 같이 보며 매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높은 확률의 매매 신호를 보여주지만, 완만한 등락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가격의 변동성이 작아져 밴드의 폭이 좁아지므로 매매 신호를 포착하기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매 시에는 다른 보조 지표들과 함께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리: 상승 또는 하락하는 차트에서 특정 이동평균은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보여준다. 긴 기간 동안 지지 혹은 저항을 보여줬던 이동평균선의 이탈 시 추세 반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커지면 다시 좁혀지려는 성질이 있다. 볼린저 밴드를 이해하고 캔들이 밴드 밖으로 벗어나면 들어오려는 성질을 인지한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며 볼린저 밴드가 좁혀지면 이후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오늘 배운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보조지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만큼 저항과 지지가 겹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많은 트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항시 주의하며 매매하도록 해야겠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만나 뵙겠습니다.